네, 안녕하세요. 발랑스튜디오 최충입니다. 저는 오늘 구글 파이어베이스로 레고블록 조립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이렇게 행사장이 큰 줄은 상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와서 봤는데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 소개를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다들 소개를 안 하시는 분위기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회사 소개는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말랑 스튜디오는 2011년도에 대학생 5명에서 창업을 해서 이제 회사가 이루어졌고요. 가장 많이 아실 법한 앱으로는 알람몬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람 음만 선택을 해서 이제 알람을 맞추던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특정 게임을 끄지 않으면 끌 때까지 알람이 꺼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앱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옐로 모바일에 인수된 후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인수하거나 혹은 신규로 개발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구글 I/O 2016 키노트에 저희 회사 로고가 이제 함께 보여지게 되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파이어베이스를 처음 개발하는데 이제 그 사용자로서 파이어베이스가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파이어베이스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피드백들을 주는 이제 함께 참여해서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운이 좋게도 구글 I/O 2016의 키노트에 저희 회사 로고가 함께 이렇게 공개되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실 거고 구글에서도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는 제품을 푸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앱 개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을 개발하게 되면 항상 공통적으로 항상 개발하게 되는 같은 기능인데 매번 다른 회사마다 다르게 개발하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기존에 좀 비효율적으로 개발하던 부분들을 구글에서 제공해주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파이어베이스의 3가지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래 나와 있는 3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용하기 쉬운 개발 도구를 우선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문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되게 오래전 일이라 그 당시에는 문서화가 잘 안 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잘 되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iOS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통합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SDK만 삽입을 하면 하나의 콘솔에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파이어베이스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왜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시장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기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개발자분들이실 텐데 각사의 대표님들도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알람몬 같은 경우에는 초기 버전에서는 단지 로컬에서 정해진 시간에 닭 소리가 나는 아주 단순한 알람이었다면 지금 시점에서 돌아서 보면 알람몬에 들어있는 기능은 사용자 가입, 인증, 그리고 인앱 구매, 그리고 콘텐츠 다운로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점점 시장의 기준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는 저희가 알람몬을 처음 개발할 때도 개발자분은 딱 2분이셨고 아직도 딱 2분이서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해야 될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개발하실 분들은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 자체가 많아져서 개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게 되고 길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혹은 미래, 약간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미래의 트렌드를 읽으실 수 있을 텐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그 시간에 적합하게 제품을 출시를 해야만 사용자의 반응이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개발을 직접 다 하다 보니까 그 점점 시장이 눈이 높아지고 그 개발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간을 저희도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런 원칙을 하나 세우고 있는데요. 정말 필요한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현재 사용자에게 풀어주고 싶은 핵심 기술, 그러니까 핵심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그 외의 기술들은 기존에 잘 하시던 분들 혹은 잘 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래시 리포팅이나 애널리틱스 그리고 그 외에 뭐 딥링크를 구현한다거나 혹은 뭐 노티피케이션,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거나 혹은 스토리지 서버를 구성하거나 CDN을 사용하거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는 외부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서비스가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팀과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신규 프로젝트 3개인데요. 세 가지 다 이제 기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각 앱별로 한 달 이내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정도로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남은 시간으로는 현재는 유저의 반응을 관찰을 하고 있고 유저들이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혹은 이 앱이 시장에 먹혀들 수 있는 사이즈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고 이제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의 피처들에 대해서 한번 오버뷰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보이는 것만 보셔도 굉장히 읽어보는 데만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집중하고 있는 5가지 항목들만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애널리틱스인데요. 파이어베이스의 핵심 기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처들을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그런 행동 패턴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참여율을 높이거나 이런 등의 활동들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분명 다른 세션들에서 좋은 말들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서 장점하고 단점으로 좀 분류를 해서 프로덕트 피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점은 애널리틱스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GA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되게 많이 사용하고 계시네요. GA 사용하시다가 데이터 포인트 리미트 걸려보신 분 있으세요? 네, 걸리면 아마 제한하는 메일이 올 건데요. 샘플링을 적용해서 데이터량을 낮추거나 혹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유료 플랜을 선택을 하라고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애널리틱스 툴들도 어느 정도 쓸만하다 싶으면 유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가 이번에 무료로 공개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툴이 무료로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구현이 간단한데요. 단지 SDK를 넣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이벤트를 전부 다 트래킹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외부 툴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인데 좀 많이 적용 자체가 많이 어려운 툴들도 있고 적용 자체가 쉬운 툴들도 있고 그리고 자유도가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는데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적용 자체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방금 적용만으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이벤트들은 이 시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앱을 처음으로 오픈을 했다거나 혹은 세션이 시작되거나 혹은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앱을 삭제하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모두 공통화된 그러니까 비슷한 앱을 개발하진 않기 때문에 각 앱마다 특별하게 어떤 이벤트를 보고 싶다거나 그런 니즈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이벤트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알람몬 같은 거를 예로 들면 사용자가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알람을 맞추는지 라던가 혹은 알람을 몇 초 안에 끌 수 있는지 대부분의 사용자는 저희가 20초 안에 알람을 못 끄면 실패인데 20초 안에 대부분 못 끄고 계십니다. 네,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20초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족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계셔서
섣불리 변화를 줄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커스텀 이벤트를 보내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매트릭들을 그때그때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GA를 꽤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GA와 다르게 이제까지의 구글의 프로덕트와는 좀 다르게 대시보드가 굉장히 예쁘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특별히 학습이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죠. 단점은 GA보다는 많이 쉬워졌는데 굉장히 여전히 직관적인 부분도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스텀 파라미터에 대해서, 커스텀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커스텀 이벤트를 보낼 때 보통 커스텀 파라미터 또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면 알람을 끌 때 커스텀 이벤트를 보내게 된다면 알람을 몇 초 안에 껐는지라던가 혹은 어떤 캐릭터의 알람을 껐는지 이런 부분들을 커스텀 파라미터로서 보내게 되는데 현재 애널리틱스 대시보드에서는 커스텀 이벤트는 보이지만 커스텀 파라미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빅쿼리와 연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빅쿼리로 뽑아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그런 매트릭들을 분석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곧 해결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구글 직원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 크래시 리포팅이라는 제품인데요. 서비스를 만들고 앱을 배포를 하면 앱에 별의별 사용자가 다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크래시 리포팅 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좀 사고 대응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릴리즈를 했을 때 일부에게만 릴리즈를 하고 그 사용자들에게서 크래시가 몇 프로 이상 발생을 하는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픽스하거나 그런 류의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툴인데 이번에 파이어베이스에 크래시 리포팅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무료로 또 제공이 되고 있는 툴이고 구현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다른 툴들 같은 경우는 이제 SDK를 넣고 다른 툴들도 물론 간단합니다. SDK 넣고 보통 이니셜라이즈 정도 하면 대부분 기능이 완성이 되는데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SDK 넣으면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 사용자가 어떤 단말을 사용하는지, 사용자의 버전은 안드로이드 버전은 뭔지, 혹은 iOS 버전은 뭔지, 혹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혹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태인지, 혹은 끊어진 상태인지 이런 모든 정보들을 한 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애널리틱스와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그냥 추이만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애널리틱스에서 그냥 익셉션 리포트만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되게 단순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크래시 리포팅도 단점이 좀 있는데요. 단점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크래시 리포팅을 활성화시키시는 순간 프로세스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크래시 리포팅용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크래시 리포팅을 보내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멀티 프로세스 쪽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국에서 이걸 눌러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래시 리포트가 출력되는 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레스 바, 돌아가는 프로그레스 바를 되게 오랫동안 보셔야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다른 툴들, 저희 같은 경우는 크래시리틱스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다른 툴들에 있는 이슈가 올라왔을 때 저희가 해결을 하고 클로징을 해놨다가 이 이슈가 다음 버전에 발생하면 재오픈이 된다거나 혹은 이 이슈가 외부에서 발생한 이슈일 경우 물론 콜스택을 복사해서 보내줘도 충분히 그쪽에서 대응을 해주겠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예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익셉션 이슈 자체를 쉐어링하는 기능 그리고 이 이슈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했는지 혹은 디버깅을 추적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멈춰 놓는다거나 혹은 수정이 불가능한 이슈라거나 이런 형태로 노트를 남기는 기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어선티케이션이라는 인증 기능인데요.
기존에 최근에 들어서 제가 받아본 앱들은 대부분 사용자 인증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단순한 앱이라도 회원가입을 받고 사용자 로그인을 시키고 그런 형태의 기능들이 전부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된 기능이 되게 앱마다 물론 인증하고 난 후의 동작은 다를지 몰라도 인증 자체까지는 거의 다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용자 인증 자체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유저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이제 사용자 인증 관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서버를 직접 만들고 서버를 배포하고 그리고 그 유저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희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구글 쪽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으나 한 1억 명 정도 저장해도 무료로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이 되게 단순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트위터 연동을 예제로 들고 나왔는데 기존의 트위터와 연동하는 코드를 만들려면 아마 한 3가지 정도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트위터에 연동해서 클라이언트에서 트위터의 어스토큰의 토큰과 시크릿 코드를 얻어오는 부분, 그리고 그걸 서버로 전송해서 서버에서 유저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3번째로는 트위터 쪽에 그 토큰과 시크릿 코드가 정상적인지 체크하는 밸리데이션하는 3가지 기능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사용하시면 그 앞의 과정들 중에 트위터와 연동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빠지게 되고 그 외의 부분들은 다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안드로이드 코드인데 조금 길어 보이실 텐데 실제로는 3줄짜리 코드고요. iOS는 딱 2줄 만에 그 기능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째로는 또 나온 예쁜 대시보드 얘기인데요. 저희도 이제 직접 인증 서버도 만들고 사용자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대시보드를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 관리하는 대시보드는 항상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막상 개발하다 보면 이걸 만들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되게 덕지덕지 붙여서 제공하는 경우가 저희는 많았습니다. 근데 파이어베이스 어스를 사용하시면 바로 사용자를 검색해서 뭐 이메일을 리셋해 준다거나 혹은 패스워드를 찾아준다거나 혹은 뭐 어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가입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바로 빌트인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OAuth 연동을 해서 이메일 패스워드를 제외한 나머지들 구글 혹은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 혹은 깃허브 혹은 익명 로그인 등의 기능이 단지 그 로그인 프로바이더의 키만 입력하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증 서버를 만들지 않으셔도 서버를 통한 로그인, 회원가입이 바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이메일을 저희가 보통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메일 주소를 받으면 이메일을 굉장히 많은 시점에 보내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주일간 로그인을 안 했다거나 혹은 뭐 이 사용자가 앱을 지운 것 같을 때 혹은 이 사용자가 꼭 들어와 줬으면 좋겠을 때 이벤트 메일을 발송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재 파이어베이스에서 자동으로 발송을 지원하는 이메일 템플릿은 딱 3가지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는 용도, 그리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길 원했을 때 총 3개만 딱 지원을 해서 그 외에 추가적인 이메일 발송이나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고 싶으시면 직접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6개 정도 로그인 프로바이더가 제공이 되는데 이 중에 이상한 거 혹시 안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 깃허브이 왜 들어있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되게 개발자 감성으로 로그인 프로바이더를 선정해서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까지는 되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NS니까 들어가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되게 맥센스한 상황인데 그 다음이 바로 깃허브이라는 거는 조금
너무 개발자 취향이 아닌가 싶은 구현이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원하지 않는 프로바이더들도 직접 구현하실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되어 있거나 혹은 그런 거에 비해서 구현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여기 6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작업을 같이 할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GitHub이 왜 들어있는지, 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게 이렇게 들어있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건 좀 대답을 피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바이더가 다음 예상으로 들어올 것 같은지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정보를 수집해보고 굉장히 잘 사용될 것 같은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6개만 지원하는 걸 봐서는 내부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바이더가 제공이 될지는 이제 공개되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되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것도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다이나믹 링크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써있는 바로는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 상황에 따라서 사용자 경험을 달리해서 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을 가지고는 솔직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안드로이드, iOS 양쪽에서 동시에 사용 가능한 통합 링크 기능에 딥링크를 연동시켜 놓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최근에 이제 앱 인덱싱과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구글에서 이제 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무료로 제공이 되고 구현부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이제 코드를 직접 다 입력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SDK 넣는 부분들만 넣어놨는데요. 그 외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링크와 연동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짧게 연동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딥링크가 기존에 연동되어 있으셨다면 훨씬 더 짧게 가능하시고 딥링크가 없었다면 조금 더 딥링크 관련된 처리를 구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 링크를 제공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을 할 때 뭐 코프로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주로 통합 링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마케팅 팀에서 항상 요청을 하는데 이거를 만들기에는 이게 저희 본업은 아니라서 항상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하고 HTML 페이지 하나로 때운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페이지는 그렇게 만들면 이제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트래킹도 안 되고 그냥 단지 안드로이드, iOS 양쪽으로 연결만 해줄 뿐인데요. 지금 파이어베이스의 다이나믹 링크 기능을 저희가 붙여보고 나니까 이제 마케터에게 시달릴 일이 저는 없어졌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통합 링크를 무슨 용도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없어졌고요. 여기 이제 다이나믹 링크의 대시보드에 가시면 저희가 원하는 원하는 용도로 안드로이드, iOS에 함께 사용 가능한 통합 링크를 매번 마케터도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트리뷰션 툴의 기능도 어느 정도 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알람몬의 마케팅을 저희 다른 서비스인 1km의 네이티브 애드, 그러니까 하우스 애드로 돌렸을 때 거기서 들어온 사용자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는지 혹은 뭐 알람몬을 통해서 들어온 유저들의 인게이지먼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LTV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싶을 때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는 통합 링크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일일이 다른 형태의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들을 저희 통계 툴을 통해서 또 따로 봤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다이나믹 링크를 연동하시고 나면 애널리틱스에서 자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연계 분석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실제로 어떤 앱의 최초 실행과 앱의 업데이트를 따라오는 그런 퍼널 분석을 한 데이터인데요. 되게 안 좋은 채널에 저희가 뭔가 집행을 했었나 봅니다.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은 링크 기능인데
대시보드 상에서는 굉장히 짧은 쇼튼 링크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분명 앱에서 앱으로 초대를 보내거나 뭐 예를 들면 친구를 초대해서 데려오면 뭔가 기능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식의 구현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쇼튼 URL 기능이 제공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예쁘고 긴 이런 링크가 제공이 되게 되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이제 SNS 바이럴이나 이런 걸 노리실 때도 분명히 이런 통합 링크를 사용하시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SNS에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타 태그를 통해서 타이틀이나 혹은 이미지나 그런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핸들링이 가능하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공유를 했는데 이미지도 없고 그냥 타이틀과 링크만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로 공유가 되는 이런 되게 아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시 노티피케이션은 되게 유명한 기능이니까. 기존의 구글 같은 경우는 GCM을 무료로 제공을 하긴 했는데 이제 GCM은 말 그대로 그냥 거의 프로토콜 수준의 혹은 그냥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의 서비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무료로 이것도 제공이 되고요. 구현부가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예전에 GCM 직접 연동해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적으시네요. GCM 연동을 하시면 GCM 등록부터 시작해서 토큰을 받아오고 푸시 메시지 왔을 때 화면을 그리는 것까지 전부 다 직접 제가 구현을 했었어야 됐던 걸로 제가 마지막 기억이 있는데 노티피케이션을 적용하시면 그냥 SDK 딱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 콘솔에서 쏘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노티피케이션을 보냈을 때 결과 페이지인데 노티피케이션 직접 구현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얼마나 많이 전송이 됐고 그 전송된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이걸 읽었는지 그리고 이걸 얼마나 많이 클릭을 해서 열거나 혹은 다른 이벤트로 전환을 했는지에 대한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공되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거나 혹은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그런 형태의 구현들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파이어베이스 노티피케이션으로 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자동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SDK를 넣고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수집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푸시를 보낼 때 저희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푸시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예전에 이제 대량으로 발송할 때 GCM에서 서버 쪽에서 거절을 해서 스케줄링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되고 푸시 서버를 통해서 저희 쪽 서버를 통해서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구글의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통해서 발송을 하게 됨으로써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케터에게 푸시가 제대로 갔네 안 갔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달리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기능들하고 비슷한데 애널리틱스랑 연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통계 같은 경우는 애널리틱스 기능들을 통해서 충실히 지원이 되고 마찬가지 오히려 뒤집어서 애널리틱스에 기존에 보내놓으셨던 세그멘트 데이터, 기존에 나눠놓으셨던 세그멘트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세그멘트 군에만 푸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기능들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푸시를 보냈을 때 보통 그냥 오늘은 어때 하고 그냥 보내보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보통 이벤트를 하거나 혹은 상품을 팔고 싶거나 한 경우에 보내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전환까지 얼마나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직접 다 구현을 해서 통계를 잡았어야 했다면 이제는 파이어베이스 노티피케이션에서 전환 통계 또한 바로 보낼 때 설정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저희만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로컬 타임존 지원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자가 아주 작게나마 외국에 많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 좀 있다 보니까 해외랑 저희랑 시차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랑 뉴욕이랑 이제 13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알람몬에서 밤 한 10시쯤 내일 울릴 알람을 한번 맞춰보세요 라는 푸시 메시지를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로컬 타임존 기능이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시차를 계산해서 예약 발송을 하거나 혹은 그 시간까지 사람이 깨서 예약 발송이 지원이 안 된다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툴이 예약 발송이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시간까지 사람이 깨어 있다가 그 시간에 푸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아침 9시나 8시쯤에 알람 새로 맞춰보세요 하는 메시지 받으면 되게 황당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이제 좀 더 원활히 제공하고자 수신자의 로컬 타임존을 가져다가 원하는 시간대에 예약 발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 점이 노티피케이션의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노티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GCM이 예전부터 워낙 앱 개발자들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들이 좀 잘 돼 있는 게 많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원시그널이나 혹은 지금 탭조이에 인수됐던 파이브락스 등을 통해서 운영 툴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툴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던 일부 기능들, 좀 세세한 튜닝들인데요. 푸시를 보냈을 때 그 아이콘을 변경한다거나 혹은 푸시의 이미지를 첨부해서 보내거나 혹은 소소하게는 푸시를 받았을 때 핸드폰의 LED 컬러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아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시를 처음 적용하실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푸시를 적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푸시 쪽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 디바이스에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게 일부 세그멘트를 추가로 나눈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금방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으면 되게 생각보다 불편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점하고 단점을 되게 열심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오히려 처음보다 지금이 더 그럼 이거를 기존에 다른 좋은 툴들도 많은데 이걸 왜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거를 하나의 통합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봤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푸시부터 시작해서 통계 그리고 딥링크를 처리하는 그 다이나믹 링크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외부 서비스들을 사용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각 통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푸시를 보내고 푸시를 오픈한 유저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려면 그 양쪽 사이트에 가서 통계를 각각 보고 그걸 머릿속에서 합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왜곡이 발생하고 왜곡이 발생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애널리틱스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피처들이 연동이 되어 있는 파이어베이스를 적용함으로써 그런 통계들을 한눈에 한 번에 볼 수 있고 왜곡 없이 왜곡을 좀 덜하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왜곡을 좀 덜하게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되게 높게 평가를 했고요. 주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들에게 운영을 해보고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다시 개선된 결과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운영하고 이런 굉장히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어베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준비할 때 되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사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보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아주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다가 개인적인 느낌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개발 트렌드가
제품을 바라보는 시장의 눈이 올라가면서 더더욱 심해지는 것 같은데 개발 트렌드가 점점 변하고 있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집니다. 레고블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파이어베이스와 같은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하고 그런 제품들을 가져다가 저희와 같이 그런 레고블럭을 조립해서 사용자에게 빨리 다가가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소스나 그런 서비스들이 발전하면서 예전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블럭을 모아서 조립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잘 되어 있고 범용성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블록들을 빠르게 모아서 좋은 제품을 빨리 출시하고 시장에서 반응을 빨리 보고 사용자에게 좋은 경험을 안겨주고 싶은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현재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안 해도 되는 일은 좀 안 하시고 원래 해야 되는, 원래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